대세 상승 장에서의 조정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담으셔야 되는 구간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길게는 약 125% 수익, 짧게는 한 달 동안 한 5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5월 31일 금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벌써 5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다들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달 6월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오늘 5월 마지막이니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질문해 주시는 종목들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댓글에 다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어제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살짝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자,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2024년 대세 상승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하락과 상승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지금 구간에서도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시나리오를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조정 짧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전고점하고 노란색 선 21선이 겹치는 나스닥 종합지수로 봤을 때 16,50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 빠르면 다음 주 초반부터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늦으면 초록색 선 61선과 갈색 선 121선 라인까지 조정이 오면서 다음 주 후반부터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대세 상승 장에서의 조정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담으셔야 되는 구간이죠.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지지 후 반등할 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빼먹지 마시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시작 1시간 전에 4월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살아나고 증시가 다음 주부터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3.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 영상에서도 엔비디아 10%에서 20% 비중 줄여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매매법을 아시고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항상 모아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고점에 왔을 때는 50% 정도는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되 나머지 비중은 이렇게 고점이 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5월 29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부터 매수를 자제하시고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비중을 10% 일괄로 분할 매도해 주시라고 멘트를 적어드렸습니다. 멤버십 S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커뮤니티 글을 보실 수 있고 영상 볼 시간 없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글만 보고 따라오셔도 큰 수익을 내시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장기적으로는 N자형 상승 파동 여전히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지표가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살짝의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길게는 4개월 동안 약 125% 수익, 그 다음에 짧게는 한 달 동안 한 5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델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는 어제 2부 멤버십 영상에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분석해 드린 종목인데 어제 제가 델 테크놀로지는 한 50% 정도의 비중을 축소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최고점에 와 있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요즘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점 위치에서 큰 비중을 축소하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뉴스가 하나 발표되었죠. 미국 국방부와 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깨지 않으면서
호재 뉴스가 나온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쌍바닥 패턴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팔란티어 테크는 어제 3.7%가량 상승해 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4.6%까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제 멤버십 커뮤니티에 매수가 가능한 종목 1등으로 제가 팔란티어 테크를 알려드렸었죠.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들어갈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2종목 정도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하루 만에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지금 단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1%가량 하락하는데도 크게 빠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 달 전부터 파란색 선 481선 지지할 때 애플은 목표가 $198 보고 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표가 $198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상승 추세를 2024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상승 추세 상단에 왔을 때는 아까 엔비디아처럼 50%는 그대로 쭉 가져가되 나머지 50% 범위 안에서 고점 부근 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죠. 오늘 만약 하락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비중 축소하고 갑니다. 알파벳도 이러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정확히 매수 타점 많이 알려드렸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기 때문에 막 하루하루를 100% 정확히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장기 패턴은 거의 다 맞추기 때문에 모아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자산 증식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지금 최고점 5월 29일 날 다 분할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하지만 SOXL을 SOXX로 보면은 저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은 정고점 부근을 시원하게 넘지 못했기 때문에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노란색 선 21선까지 짧게 조정을 줬다가 반등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죠. 정말 최악일 때는 갈색선 121선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릴 때 또다시 모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SOXL로 다시 한번 봤을 때 자, 가격으로 보면은 노란색 선 21선이 $45, 갈색 선 121선이 $38.5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든 여기까지 떨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지 후 반등할 때 또다시 모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길게 봤을 땐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는 50% 정도의 비중을 유연하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반에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왔었죠. 상승 추세 상단에 올 때마다 비중을 계속 줄여가면서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는 계속 모아가는 식으로 매매를 했었고 지금 또다시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락을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도 이 꼭지점에서 다 분할 매도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다 마찬가지죠. 빠르면 다음 주 초반부터 반등이 올 수 있고 늦어도 갈색선 121선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121선 $56 그 다음에 노란색 선 21선 $6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미 정고점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LABU는 이미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다. 이러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갈 것이고 단기 지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정확히 상승하는 양봉으로 방향성 다시 바꿔주었고 다음 주 초반부터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도 다음 주 초반부터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이죠.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분할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월 29일 정확히 최고점에서
분할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었고, 마찬가지로 50% 비중은 계속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로 끌고 가되 나머지 50% 비중은 유연성 있게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비중을 줄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퀄컴이나 TSMC 다른 종목들보다 AMD는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하락 추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지유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죠. 우리가 올해 초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다 먹어왔었죠.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 상단 라인에서는 또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갔었고, 또다시 지지를 했을 때 매수 타점 잡으면서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고, AMD도 크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겠죠. 2024년 이러한 상승을 계속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도 최고점에서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물론 TSMC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폭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상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TSMC도 단기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비중 축소해 나가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죠.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확률을 높여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는 것이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멤버십도 가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고 주식을 한다 했을 때 10%만 먹어도 10만 원입니다. 영상을 보든 멤버십 가입을 하든 어쨌든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비전은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나침판이 되자는 게 저의 비전이고, 누구든지 손쉽게 투자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TSMC도 단기 지표 하락 추세 있고 중기 지표도 하락 추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TSMC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50% 비중은 계속 끌고 가되 나머지 50% 비중은 유연성 있게 대응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단 라인에 왔을 때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은 29.7달러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적으로 그 가격대에 지켜주고 있고, 인텔은 시장 상황만 받쳐주면 곧바로 위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멤버십에서 알려드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아 파란색 선 481선에서 매수 타점 알려드렸었고, 지금 약 2주 동안 계속적인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유 반등할 때 매수 타점 알려드린 겁니다. 자, 알코아 파란색 선 11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 선 11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자리죠. 자, 다음으로 코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닝 어제 시장 1%가량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7%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땐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에 반등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목표가 46달러. 지금으로부터도 30%가량의 상승 폭이 여유롭게 남아있는 구간이죠. 물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조금씩 비중을 축소할 수 있지만 50% 비중은 계속 46달러까지 끌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닝, 자,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리면서 지금 약 3주 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도 이러한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유 반등 구간에 있죠. 지금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 차트가 비슷하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유 반등할 때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목표가는 120달러 계속 바라보고 있는 구간이고, 어제도 5%가량의 큰 상승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부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영상에서는 테슬라, S&P 500,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렇게 밑에 있는 종목들 다 말씀드리고 질문 주신 종목들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두 종목 어제 신규로 들어간 종목 안 적어놨는데 오늘 멤버십 들어오셔도 두 종목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멤버십 오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편집자 월급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회수 수익으로는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고, 멤버십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만한 혜택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24,000원 또는 6만원입니다. 치킨 한 마리나 외식 한 번 아끼면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자산 증식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지금도 크게 봤을 땐 상승 추세이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면서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부 멤버십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